안녕하세요. 정보과 유장표 선생님입니다. 지금껏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 강의마다 과제를 내줄 예정이에요. 꼭 제출해 주셔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정보의 올바른 공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이나 대학에 진학하고 또 취업 후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니 열심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배워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정보 공유의 정의와 필요성, 부주의한 정보 공유로 인한 피해, 그 다음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을 배워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과제를 공지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쌤, 정보 공유가 꼭 필요한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혼자보다는 여러 친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해결하면 좀 더 현명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공유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건 등을 함께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며 사용 권한에 따라 삽입, 수정, 삭제 등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정보 공유라고 합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 공유의 방법이 다양하고 편리해지면서 우리 생활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여러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요. 여러 물건의 가격과 성능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정보량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필요로 하는 물건을 더 적절하게 고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대용량 자료의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화상회의를 비롯한 원격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공유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유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독점하고 있다면 그 정보의 효과는 미약해질 것이며 조직의 구성원들 간의 정보가 다양하게 공유되며 신기술 개발이나 업무 효율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정보 투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정보 공유의 방법으로는 SNS,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 이메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일 공유, 그리고 데이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와, 딱 5가지군요. 딱 5가지.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정보 공유가 쓰이는 예를 알아보도록 해보자. 먼저 의학 분야입니다. 환자의 의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수월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 스스로가 공유된 자료를 통해 약의 성분을 손쉽게 확인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고를 때에도 많은 검색을 하잖아요. 그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이 영양제가 좋은지, 저 영양제 좋은지, 이러한 것들을 정보 공유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입니다. 급하게 회의를 해야 할 경우나 회의 참석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경우 업무 자료를 손쉽게 공유하고 전송함으로써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보과학이 적용되기도 하죠. 현재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는 것도 이러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앞서 설명한 것과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화상회의를 해야 합니다. 목소리와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까지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화상회의가 좀 더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도 역시
자료의 공유가 쉬워짐에 따라 거리의 제약이 없어졌고 이렇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로는 공공기관이나 학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기관, 제조사, 통신사업자, 그리고 방송사업자, 포털 사업자는 정보 공유 없이 운영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죠.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대화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이렇게 발음이 어렵죠? 공공기관 이 말도 좀 어렵고 통신사업자 이 말도 좀 어렵고 뭔가 단어가 톡톡 내뱉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입에서 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조금 많이 이번 강의는 많이 조금 어색한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정보 공유는 우리한테 편리함만 줄까요? 정보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역기능이 있었듯이 정보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의 편리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피해는 비례하여 치명적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을 보고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이외에도 몇 가지 예를 한번 선생님이 더 들어볼게요. 이 기사는 오스트레리아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각국 정상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었던 사건을 다룬 기사입니다. 오스트레리아 이민국의 담당 직원이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었죠. 오스트레리아 이민국은 이번 사건이 인위적인 실수로 인해 초래된 사건이며 발송자와 수신자는 발송 10분 만에 실수를 알아채리고 민감 정보를 삭제했다라고 밝혔지만 정보 공유에 의해 개인정보는 이미 유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이 테러나 여러 사건을 야기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면서 SNS 공간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본인이 올리진 않았지만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통해 민감한 군부대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에서는 특별하게 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지만 만약 사진을 찍은 사람도 모르게 중요한 군기밀을 찍혔다면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말 대박인데요. 이것도 군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 예전에 한 여학생이 남자친구가 군대를 갔는데 수류탄을 선물해 줬다며 자랑하는 사진을 SNS에 올렸어요. 군부대의 모든 물건은 특히 무기는 절대로 밖으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사진 속 수류탄은 실제 수류탄이 아니라 연습용 수류탄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공유한 사진을 통해 육군 본부에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자친구는 군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사진을 공유하지 않았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던 사건인데 사진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결국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 거죠. 이 남자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친구를 안 만났으면 이렇게 뭐 전과자 아닌 전과자가 되지도 않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요거는 위의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공유에 따른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설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사용자에게 공유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업의 기밀이나 국가의 중요 정보가 SNS, 데이터 클라우드를 통해서 유출되어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악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공유된 정보는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 공유는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SNS에 사진을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올리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죠. 화달쌤의 보충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정보 공유가 잘못 공유가 되면 왜 치명적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정보의 전파 속도 때문입니다.
정보의 전파 속도는 100년 전에 비해 약 100배 가량이 빨라졌고 앞으로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958년 무렵 전신 케이블의 설치로 1분에 0.1 단어를 전송할 수 있었던 통신 기술은 점차 발전하면서 1966년에는 1분에 8단어를 전송했고요. 20세기 초에는 분당 120 단어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분에 작은 도서관에 비치된 책 분량만큼의 엄청난 정보를 손쉽게 전송할 수 있게 되었죠. 미래에는 더욱 빠른 정보의 전파 속도로 한 번 공유된 정보는 아쉽다고 해야 되나요? 다시 회수하기 힘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해도 되는 정보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의 주요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는 우리가 공유했었을 때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지만 해당 병원과 약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는 공유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차량 번호, 주소 등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 국가, 기관, 기업 등의 기밀 정보, 단체 사진 등에 들어간 타인의 영상 및 이미지 정보는 공유 금지 항목입니다. 이 네 가지만 조심한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 공유 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유 금지 항목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줄게요. 온라인 쇼핑을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상품을 고르고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제 업체와 신용카드 번호나 통장 번호 등의 결제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요. 물품을 배송받기 위해서는 주소나 연락처 등을 배송업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공유 사실과 항목, 목적, 공유를 받는 사람,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하고 전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전부. 만약 정보 주체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꼭 명시해야 하고요. 개인정보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제나 어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동의에 무조건 체크를 돼야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한 공유 전 점검표를 확인해 볼까요? 이 부분은 이후에 있을 과제랑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제 바로 강의를 이어나가 되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일시정지를 한번 눌러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네요. 정보 주체는 뭐고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확히 뭔가요?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보 주체란 해당 개인 정보의 주인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는 손으로 쓴 정보부터 컴퓨터 파일로 기록된 정보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초상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해준 정보 주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잘 알아두라고 했다고 너무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딱 선생님이 설명한 만큼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선생님이 좀 약간 에피소드라 해야 되나? 그거 하나 알려주자면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여자친구랑 뭐 사귀게 될 수도 있고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흔히 말하는 이제 바람을 핀 거죠. 그렇게 해서 차이게 됐어요, 선생님 친구가. 근데 선생님 친구가 분을 못 참고 그 남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차였다. 네 얼굴 보니 더 화가 치밀어 오른다 하면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한테 연락 달라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얼굴 그대로 노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상대방 남자가 선생님 친구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었는데 참 안타까웠었죠. 선생님 친구 그때 화를 못 참고서는 뭐 어떻게 잘 합의가 되긴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정보과학의 첫 번째 과학입니다. 첫 번째 과제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래요. 요 선생님이 시에숑 이모티콘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나와서 낸 건데 지금 나왔네요, 이거. 여러분들 열심히 해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클래스룸 파일에 뭐 올려줬으니까는 그 파일을 참고해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좋은 수업은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유된 정보가 안전하게 공유가 될 수 있도록 보안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